안녕하세요. 벨리남입니다. 오늘은 모습이 좀 많이 추레하죠. 사실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같으면은 이제 평소처럼 작품들 리뷰하면서 좀 되게 밝고 활기차게 시청자분들 맞이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좀 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제정신이 아닌 상태긴 해요. 그리고 작품 리뷰를 하려고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니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뭔가 나랑은 항상 상관이 없고 연관도 없고 내가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던 그 보이스피싱, 그걸 오늘 제가 당하고 왔습니다. 아주 정신이 없고요. 사람 혼을 쏙 빼놓습니다. 그래서 당하고 나서는 정말 허탈하고 이제 슬프기도 하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저처럼 보이스피싱에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해요. 아쉽게도 오늘은 작품 리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쩌면 되게 도움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당한 그 보이스피싱 범들의 수법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그 사람들이 처음 전화를 걸 때 010으로 전화가 옵니다. 요즘엔 070이나 이런 번호 안 받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뭔가 그들만의 방법을 동원을 해서 뭔가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모르는 번호가 오면 전화를 받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뭔지 궁금해서 이제 전화를 받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무슨 대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부터가 좀 느낌이 이상하죠? 아니,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2020년도 1월 28일에 광명시 우리은행에서 통장을 만든 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물어봐요, 맨 처음에. 그래서 저는 진짜로 뭔가 검찰에서 연락이 온 줄 알고, 아니다, 난 그런 적 없다, 내 명의로 뭔가 통장 같은 게 뭔가 광명시에서 나는 통장을 만든 적이 없다, 혹시 뭐 김민석이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아까 말했던 그 통장으로, 내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대포 통장이 개설이 됐고 그 통장을 통해서 뭔가 불법 자금이 유통되는 걸 확인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10억 이상의 피해 금액을 만들어낸 특급 경제 사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대포 통장 개설 건으로 인해서 뭔가 제가 혐의자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속영장도 발부돼 있으니까 내가 말해주는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라, 대검찰청 사이트 알려줄 테니까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리고 난 너무 궁금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나,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 대검찰청 사이트 들어가서 내 사건 조회하기라는 거에다가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쳤어요. 근데 내 폰으로 하기엔 좀 찜찜하니까 회사 컴퓨터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한 12시 반쯤이었는데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컴퓨터로 들어가 봤는데 진짜로 제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치니까 내 이름이 들어간 무슨 사건 번호 파일이랑, 그리고 구속영장,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통장으로 그 무슨 돈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증거 자료,
그런 거 하고 막 또 서류 같은 게 뭐 이것저것 막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저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진짜 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구나. 내가 뭔가 진짜 대포 통장에 연루가 됐구나. 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누군가 나 몰래 내 통장을 만들어서 불법 자금이 거기로 유통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봤죠. 아, 이거 확인했는데 이거 뭐 어쩌면 좋냐? 이랬더니 그 사람이 이 사건 담당 검사를 바꿔주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계속 얘기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전화를 바꿔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주변에 소음이 너무 많이 들린다. 일단 최대한 사람이 없는 데로 가가지고 좀 조용히 통화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검사라는 사람이 되게 좀 무례하다고 해야 되나? 좀 되게 권위적인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검사들 있잖아요. 진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에 나오는 좀 깡패 같은 검사 있잖아요. 되게 무섭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검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이제 건물 밖으로 나와서 좀 사람 없는 데서 얘기를 했더니 일단 내가 혐의자로 기소가 됐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니까 언제든지 효력을 발휘해서 구속수사로 진행을 할 수 있다.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회사 생활도 못하게 되고 구속됐던 기록도 남아서 한 몇 년 정도 계속 고생을 해야 되니까 협조만 잘 해준다면은 약식수사로 진행을 할 거다. 약식수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입증을 내가 도와줄 건데 그렇게만 하면은 그냥 끝난다. 사건이 끝난다. 만약에 중간에 협조를 잘 안 해주면은 구속수사로 언제든지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식수사에서 끝날지 아니면 구속수사로 진행이 돼서 서로 피곤하게 될지 너에게 달렸다. 잘 따라와 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속되기는 싫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 사건은 특급 사건이고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2020년부터 우리가 2년 넘게 내사적으로 비밀리에 조사해 오고 있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절대 남한테 말을 해선 안 된다. 만약에 네가 주변 사람한테 말을 하면은 그 사람도 용의선상에 오르고 그 사람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다. 그러면 너는 당장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그 사람까지 같이 끌려올 거다.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부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비밀 사건인데 일반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혐의자니까 협조해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생각이 안 들고 아 그렇구나. 진짜 위험한 사건이구나. 절대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일단은 퇴근하고 집으로 가래요. 아니면은 근처 호텔에 들어가든가. 호텔이나 모텔 이런데.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은 반차 쓰고 나오겠다. 회사에는 절대 사실대로 말하지 마라. 검찰 조사 중이니까 검찰이 협조하랬다고 그런 사유로 반차 쓰면 절대 안 된다. 뭐 가족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쳐라.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번 경우엔 네가 협조를 해줘야 공범까지 다 잡지 않겠냐. 이러면서 절대 자기네들이 엮인 거를 말을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정말 난 비밀 수사인 줄 알았어. 끝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반차를 쓰고 뭐 엄마 아빠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이제 근처 호텔 같은 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자기네들이 진짜인 걸 어필을 해요. 어떻게 어필을 하냐면은 이미 제 폰에는 뭔가가 깔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화를 끊어주겠다. 전화를 끊어주는데 이거부터 얘기해준다. 걔네들이 진짜 검사인 척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사건에 협조를 할 때 무조건 3가지를 유지를 해야 된다. 첫째, 단선되면 안 된다. 통화는 무조건 계속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정보를 은닉하거나 은폐하려는 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너의 주변 소리를 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 주변인들에게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 보안이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주변의 정보를 다 차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오로지 혼자 고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정보를 걔네들이 저한테 주입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일단 이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져요. 어쨌든 일단 호텔로 와서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진짜인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키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네이버에다가 대검찰청 대표번호를 검색을 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대검찰청에다가 직접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민원실을 통해서 자기를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은 민원실 직원이 받아요. 그래서 그 검사 연결해달라 하면은 진짜로 연결을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전화가 하이제킹이 당한 거예요.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이미 제 폰에 뭔가가 깔려 있어서 대검찰청 그 대표번호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 신호를 틀어서 걔네한테 가게 돼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어디에 전화를 걸든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네들이 진짜인 걸 믿게 만들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 상황은 당연히 가짜죠. 가짜 상황인데 이제 얘네들이 자주 쓰는 대표 수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자기네들이 이 경제사범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조사 중인데 이거를 검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랑 합동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너처럼 정보가 이제 새나가거나 대포 통장이 연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자 입증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가 있다. 그 절차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너의 신용 등급을 0점으로 만들고 대출을 받게 만들 거다.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신용 점수가 0점이면은 대출이 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대출이 진행이 된다면은, 대출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너의 정보가 조작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러면은 하루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근데 그 정상화를 시키려면은 너가 그 대출받은 그 돈에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그 현금의 일련 번호 있잖아요. 그 일련 번호. 그 일련 번호를 하나하나 스캔을 떠서 국가 인증 코드를 등록을 해야 된대요.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국가 인증 코드를 등록을 해서 국가 재산에 귀속을 시킨 다음에 이제 네가 원해서 받은 대출이 아니니까 원상복구 신청서를 내고 이제 대출이 없던 걸로 철회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까지 거치고 나면 피해자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들어보면 이제 개소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 막 검사가 막 윽박 지르고 막 구속수사 해버린다고 하고 막 이리저리 사람 정신을 막 뺑글뺑글 돌려요. 그러면은 거기서 의심이 굉장히 옅어집니다. 근데 그래도 뭔가 이상하니까 제가 한번 개겼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것 같다. 혹시 그 대출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일단 난 모르겠고, 그리고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신용점수 0점이 된 거를 확인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막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친구 같아? 야, 이 개새끼야, 이 씨새끼야, 너 아까부터 자꾸 요요거리는데 이 내가 네 친구야? 이게 사람이 부드럽게 대해주니까 이 만만해가지고 이 미친 새끼, 난 너랑 얘기 안 해. 야, 내가 네 도와주는 사람이야. 네가 나한테 빌어야 된다고. 네 신분이 뭔지 알아? 혐의자야, 혐의자. 이 놈이 어디서 검사 무서운 줄 모르고 개기고 앉아있어. 전화 안 해. 그냥 수사관이랑 얘기해 하고 이렇게 전화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나쁜 사람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저 그 수사관이랑 이렇게 전화를 바꿔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되게 부드럽게 말을 해줘요. 검사님이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런 거다. 그 피해자 입증을 하시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작업이고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뭐 금감원 방문하셔야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막
또 개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개소리인데도 뭔가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왜냐면은 뭔가 되게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압박감을 주니까 어떻게든 그냥 알았다고 하고 그냥 이해했다고 그냥 넘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알았다. 그럼 검사한테 다시 연결해달라. 그럼 그 사람 시킨 대로 하겠다. 이랬더니 이제 검사 연결해주고, 물론 검사가 아니지만 연결해주고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도 받았어요. 결국엔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가 이제 한 오후 3시 반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인출을 해야 되는데 오후 4시에 문을 닫으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막 하는 말이 4시에 업무가 끝났는데 네가 아까 버팅기는 바람에 오늘 일 못 끝내게 됐다. 지금 네 일상생활 복구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협조 안 해주면은 우리도 도와주기 힘들다. 너 때문에 지금 하루 늦어지지 않았냐. 이러면서 또 죄책감을 엄청나게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 9시 되기 전까지 이제 1시간마다 한 번씩 보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네 폰 계속 미러링 할 테니까 팀뷰어 깔아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라.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랑 연락을 하거나 그런 정황이 포착되면은 넌 바로 구속수사로 전환이 된다. 이러면서 제 폰에 또 팀뷰어를 깔게 해요. 그래서 제 폰을 지들 마음대로 막 다 봅니다. 이때 이제 개인정보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몰랐지. 어쨌든 그렇게 이제 1시간마다 보고하면서 뜬밤을 지새운 다음에 다음날이 되면은 은행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을 한 다음에 그거를 금감원에 방문해서 같이 서류를 작성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까지 말하면 사실 뭔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피해자 입증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의심을 안 합니다. 의심해야지. 의심해야 돼요. 저는 의심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인출을 하려고 하면은 물어보세요. 이렇게 많은 돈을 인출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럼 그냥 대충 둘러대야 돼요. 아, 뭐 개인 사업 해보려고 그래서 인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비밀수사에 협조 중이라서 이거를 뭔가 금감원에 등록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짓말이 다 뽀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중인 걸 알게 되잖아요, 은행 직원이. 그러니까 이런 말 절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행에 가서도 그 자기들이랑 카톡하는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카톡방을 나가게 해요. 그 오픈 카톡방 있거든요. 그 아이디로 찾는 거. 그거를 만들어서 연락을 하는데 그거를 다 계속 나가게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캡처 떠났던 거, 녹음됐던 거 이런 것도 그 팀뷰어 조작을 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다 지워냅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은행 업무를 보고 나와서 인출을 하면은 아, 다 됐다. 그럼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럼 금감원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기를 시켜요.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금감원 출입 신청이 기각이 됐다. 너 우리한테 뭐 숨기는 거 없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은 맨 처음에 전화 왔을 때 금융사기다 보니까 일단 제 재산을 조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말한,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한테 말한 그 재산 목록이랑 걔네들이 조사한 저의 재산 목록이랑 차이가 크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거를 자산을 은닉하는 시도로 판단을 해서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중간중간 2번, 3번 계속 물어봐요. 우리한테 뭐 숨기는 거 없냐, 숨기는 거 없냐.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한 다음에 이제 이때 터트리는 거죠. 이제 금감원 방문하기 직전에 너 우리한테 숨기는 거 있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냐? 이러면은 너 은닉자산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됐다. 너 김민석 알고 있지? 네 공범이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그러면은 저는 엄청 당황해가지고 아니다. 나 그런 적 없다. 나 그런 사람 모른다. 왜 그러냐? 도대체 내가 뭘 숨겼다 그러냐? 그때 이제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때 가족을 팔아먹어요.
네 엄마 아빠 뭐 이런 사람으로 확인이 되는데 네 엄마가 네 보험금 부어주는 거 왜 말 안 했냐. 그러면 나는 이게 보험금이 재산인지도 몰랐어요. 그럼 나 재산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은 모르겠고 너는 자산 은닉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됐고 지금 당장 구속수사 들어갈 거다. 그리고 너희 엄마도 구속영장 발부됐다. 너의 자산 은닉을 도와준 공범으로 판단이 돼서 우리는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엄마를 건드니까 판단이 안 돼요. 잘못했다. 우리 엄마는 제발 봐달라. 나만 어떻게 하겠다. 나만 받겠다. 엄마는 제발 봐달라. 어떻게 뭐 방법 없냐. 이런 식으로 막 울며 불며 매달리게 되거든요. 실제로 울었어요, 저는.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었단 말이에요. 진짜 멍청하다.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걔네들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 방법 한번 알아보겠다. 네가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 불쌍해서 한번 봐주겠다. 이러고 이제 잠시 후에 전화가 다시 와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너가 지금 출입이 기각됐으니까 우리 직원을 보내주겠다. 우리 직원 통해서 현금 전달하면은 우리가 그 코드 등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 저녁에 검사랑 같이 방문해라. 그 담당 검사랑 같이 방문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저녁에 담당 검사랑 같이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그럼 되겠구나. 이제 해결됐구나. 당장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약간 환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막 발만 동동 굴르고 있다가 걔네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니까 거기에 이제 오히려 감사를 하면서 막 어떻게든 협조를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감원 직원을 보내줘요. 돈을 대신 받을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운반책인 거죠.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가면은 바로 있어요. 거기서 이상한 걸 의심을 했어야 됐어. 나가자마자 바로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방금 전화했는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당장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조급해져서 일단 그 사람 만나고 그 전화로 한번 확인을 하게 해줘요. 지금 제가 통화하고 있는 그 보이스피싱 한 사람이랑 한 패인데 그 서로 막 전화 받으면서 신분을 한번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료인 거 이제 말하고 저한테는 뭔가 진짜 직원인 것처럼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속인 다음에 돈을 받고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냥 내 돈은 없어진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안 끝내요. 제가 이제 호구라고 판단이 되니까 한 번 더 뽑아 먹으려고 대출을 한 번 더 받게 시켜요. 너 이번 거는 일단 어쩔 수 없고 다음에도 한 번 더 해보자. 일단 다음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이제 또 출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걔네들이 시킨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한 번 더 받는단 말이에요. 대출을 더 받고 은행을 가서 인출을 또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다행히도 경찰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도움을 주셨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약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은행 직원이 경찰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경찰을 불렀어요. 저랑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이 와서 계속 추궁을 해요. 이 돈 어디에 쓸 거냐, 뭐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냐, 뭐 이러면서 되게 친절하게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저는 처음에 계속 거짓말 했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진짜 비밀 수사에 협조를 하는 줄 알았으니까 끝까지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 아저씨들이 내 폰을 가져가서 통화 목록도 뒤져보고 뭐 카톡방도 뒤져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팀장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그렇게 저장하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뭐 그 사람한테 전화도 걸고 막 아니라고 막 계속 막 실랑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경찰 아저씨들이 알아냈거든요. 아, 얘가 진짜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랑 전화를 한 통화 한다고 했어요. 그 보이스피싱 범인이랑.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진짜 검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죠. 지금 경찰들이 나 옆에서 보고 있다. 근데 나 더 이상 비밀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난 그냥 구속수사를 당하겠다.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구속수사를 당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아, 그러면은 그 경찰 아저씨들한테 그 서울구치소로 이동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 결국엔 구속수사를 당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경찰 아저씨들한테 전화를 넘겨줬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해라 뭐 이런 거였죠.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들이 웃기지 말라고 딱 전화 받자마자 경찰 아저씨들이 저기요 보이스피싱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전화 받은 그 보이스피싱 범인 있잖아요. 받자마자 네 맞아요 우리 보이스피싱이에요 이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이게 비밀 사건이니까 저렇게 말하고 일단 저렇게 말하고 나중에 날 구해주겠구나.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다시 생각해도. 아무튼 비밀 사건이라서 저희 보안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끝까지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이 그 전화를 끊은 다음에 저를 데리고 파출소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조서를 쓰는데 그때까지도 저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비밀을 지키겠다고. 근데 이제 경찰 아저씨들이 수법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얘네들이 이러지 않았냐, 저러지 않았냐, 그렇게 되지 않았냐. 말하는 것마다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내가 당했구나. 내 돈이 날아갔구나. 그때 뭔가 되게 허탈하더라고요. 진짜. 아무튼 그때서야 이제 현실을 깨닫고 이제 현자 타임이 찾아왔죠. 현자 타임이 찾아오고 조서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 앞에서 1시간 반 정도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범인 말인데 그 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화를 한 사람들은 다 해외에 있어서 애초에 잡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아니까 이제 전화 받았을 때 네 우리 보이스피싱이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러고 경찰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에는 운반책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운반책도 그 주변 CCTV 경로 같은 걸 다 파악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그 운반책을 만났던 그 장소에 CCTV가 하나 우연히 있었는데 저만 나오고 그 사람 얼굴은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 아마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잡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노력은 해보는데 뭐 잡기는 힘들 것 같다고 약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날아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십시오. 일단 모르는 번호 오면은 절대 받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다 하면 무조건 끊으시고요. 근데 그래도 뭔가 전화를 받았다. 근데 뭔가 나를 다른 사람과 단절시키려고 한다.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나를 조종하려고 한다. 나에게 지시사항을 내리려고 한다. 뭔가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협조를 해달라.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어디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하면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물론 이거 보면서 생각하시겠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왜 당하냐. 당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당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예방법은 호기심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네, 괜한 호기심에 모르는 번호 받았다가 당한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은 제가 보이스피싱 당했던 썰이랑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쓰는 수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안 당하면 좋겠지만 이미 저처럼 당했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